마음속 상상력을 사로잡는 강한 목표의 힘. 드림 리스트. 짐론 지음, 박옥 옮김.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한 7가지 전략.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일생을 바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프롤로그. 내 삶이 뒤바뀐 날. 25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얼 슈워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만남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나는 부끄럽게도 성취는 거의 없고 행복은 더욱더 없는 밋밋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 삶이 시작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아이다호 남서부에 있는 스네이크강 근처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 화목하고 안락했던 그 집을 떠날 무렵 나는 나만의 멋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곧바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1년 만에 내가 더 이상 대학에서 배울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나중에 이 결정은 최대의 실수로 드러났다.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수많은 실수 중 하나였다. 어쨌든 당시에는 학교 교육에 매달리기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직장을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보통의 남편들이 흔히 그렇듯 아내에게 곧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여러 가지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했다. 나에게는 야망이 있었고 진심으로 성공을 꿈꿨으며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그 의욕대로라면 성공은 이미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25살이 되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해온 지난 6년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급은 $57였고 그것은 아내에게 약속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식탁 위에 잔뜩 쌓인 청구서 더미에는 더욱더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내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내가 그 별 볼 일 없는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재정적으로 발전하기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분명 달라져야만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나아진 게 없지라는가. 이것은 내게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생계를 꾸리는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랐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노인이 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남을 것이 뻔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꾸리지 못해 경제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습 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 경제적인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자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더욱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생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내게는 여전히 해답보다 궁금한 것이 더 많았던 탓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까? 대학을 1년 만에 그만두었다는 경력은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 할 때마다 단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이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대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창업은 어떨까? 이것은 생각만 해도 신나는 대안이었다.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주급을 받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던 나에게 사업 자금은 언감생심이었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다음 주급날은 까마득하게 여겨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을 했는가?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주머니에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것 말이다. 어느 날 나는 실수로 10달러를 잃어버렸다. 어찌나 속이 상했던지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이어져 나는 꼬박 2주일 동안이나 앓았다. 고작 10달러 때문에 말이다. 짐, 그 10달러는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어느 불쌍한 영혼이 발견했을 거야. 내 친한 친구는 나를 위로하려 했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말은 내 억울함을 가라앉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가 볼 때 나는 그 10달러를 발견해야 할 사람이지 잃어버려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 하긴 그때 나는 오로지 나밖에 몰랐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처럼 25살의 청춘을 보내던 그 시절에 내 꿈은 저만치 멀어져 있었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행운이 굴러들어왔다. 그 사건이 내가 고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좋은 일이 왜 그때 일어났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 사실은 내 인생에서 매우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다. 내 행운은 얼 슈어프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찾아왔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그가 진행하던 어느 세일즈 컨퍼런스에서였다. 그날 밤 그가 한 말 중에서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컨퍼런스가 끝났을 때 나는 있는 용기를 몽땅 짜내 그에게로 다가갔고 더듬거리며 간신히 내 소개를 했다. 다행히 그는 내가 말은 두서없이 했지만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만큼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친절하게 나를 도와주려 했었고 몇 달 후 나는 그의 판매 조직에 들어갔다. 이후 5년간 나는 슈어프로부터 수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웠다. 그는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었고 지금은 내가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한 7가지 전략이라고 부르는 그의 개인적인 철학을 몇 시간씩 가르쳐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슈어프는 49살의 나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멘토를 잃은 나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가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직장이 아니었다. 또한 그가 회사에 있는 동안 세일즈 견습생에서 전무 이사로까지 성장할 기회를 준 것도 아니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인생 철학, 지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본 원리들이었다. 나는 그로부터 부유해지는 법과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 것이다. 다음 몇 해 동안 나는 그에게 배운 것을 내 인생에 적용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실제로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더욱 행복해졌다. 특히 내가 배운 것을 내 동료 혹은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커다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열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낳았다. 물론 내 직업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지 작가나 연사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단순하면서도 삶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차이를 가져오는 그 인생 철학, 지혜, 성공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이 쇼핑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라. 쇼핑을 하듯 당신에게 적용되는 아이디어만 취해 그것을 활용하라. 좋은 말이라고 해서 남들이 하는 말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쇼핑 카트에 담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열린 자세로 다음에 나오는 글을 꼼꼼히 읽어보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반드시 시도해보라. 그렇지 않은 말은 잊어라. 다음의 말을 꼭 기억하라.
어떤 일에서든 추종자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라.